김상민은 과거 검사 임관 초기부터 윤석열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이래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김상민은 이와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하순경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회동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또 직접 소통하며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김상민은 현직 검사의 신분임에도 피고인 김건희와 관련된 민감한 형사사건들의 수사 경과 및 재판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적인 조력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직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련 사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교적 친목 도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 이미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특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김상민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상민이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제가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시기를 특정하면 2023년 초순부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상민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 참여를 권유받아왔고 그 무렵부터 정치 진출에 관한 관심과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그림이 제공된 2023년 1월 말경에는 특정 선거구나 구체적인 청탁 행위가 외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김상민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며 내심의 의사를 구체화해 나가는 시기와 이 사건 그림의 제공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김상민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아무런 대가성 없는 단순한 호의나 친교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피고인 김건희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을 보니 타당합니다. 실제로 김상민이 물품 제공 직후인 2023년 하반기부터 출마를 암시하는 대외적 정치활동을 개시한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그림의 교부는 단순한 친교관계의 범위를 넘어 김상민이 장래 정치적 지원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내심의 정치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과 연결된 일련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보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 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상민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던 김경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천하람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었던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수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김상민 인사 관련 기대와 이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김상민은 창원 의창구에서 경선 배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위로서 수수 당시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민이 이후 실제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였고 공천이 무산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이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천무산이라는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연속적인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 피고인 김건희 측으로부터 장래 공천 지원 또는 공직 인사상 배려를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경고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에 임용된 일련의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피고인 김건희 및 대통령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 및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이 사건 그림이 진품 여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미술계 최고 권위자들을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1명 정도의 감정위원이 이 사건 그림 실물을 직접 감정하였고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반복 감정에서 일관되게 진품 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참여위원회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감정 시 별도의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가 사후적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는 안목 감정뿐만 아니라 UV 및 고배열 현미경 촬영 등 과학 감정과 자료 감정을 병행하였고 서명의 이우한 80년대 서명과의 이 사건 그림의 서명과 서명이 이우한의 80년대 서명과 유사성, 바닥 색상의 색채 범위 부합, 측면 목소의 산화 정도, 캠퍼스 측면 마모 상태 등 여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이상 소견 엽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센터의 감정위원 김상균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은 감정서 소견의 기계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화랑협회 위장 판정 근거는 판결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증명이 부족하거나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 결과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 감정과 과학적, 체계적 분석 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 진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그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품이고 김상민은 강필웅, 이주연을 통해 임덕기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는 이 사건 그림의 시가에 대하여 하한가 1억, 상한가 1억 5천, 평균가 1억 2,500만 원이라고 감정하였는 바 김상민의 실제 구입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이 감정기관이 산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우한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그 작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높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바 1억 4천이라는 이 사건 그림의 거래 가격은 작가 작품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에 비춰 이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환은 대만 경배에서 이 사건 그림을 2,863만 원에 낙찰받은 후 임덕기에게 9천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임덕기는 이 사건 그림에 대해서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김상민에게 1억 4천만 원이 매도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진품 감정서가 발행된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인 바 그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이재환, 임덕기, 강필웅, 이주연, 김상민 등 관련자들 모두가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습니다. 김상민 역시 이 사건 그림을 진품 감정서와 함께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그림이 대만 경매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해당 대만 경매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경매사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매사 스스로 진위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그림도 이 사건 그림이 1억 4천만 원의 부분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민에 대한 이원 화백 그림 1억 4천만 원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으로 최 아브라함으로 받은 디올 가방 등의 수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최 아브라함은 기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최 아브라함은 2022년 1월 2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 취임식 및 외빈 만찬 초청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최 아브라함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 및 주류 서적을 일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고가의 물품이 반복적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특히 고가의 가방 및 화장품과 같은 물건이 포함된 점,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면 이 금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 아브라함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명백한 알선 청탁에 해당되고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요청 및 대통령과의 동반 참석 요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를 매개로 대통령의 대외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피고인 및 대통령실 참모진 대상 특강 요청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강의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향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일정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점이 관저의 운영 및 공간 활용이 대통령실의 의정, 경호 체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저 내 미술작품 비치가 오로지 사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은 선물 교부 시마다 그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하였습니다.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교부 당일인 2022년 6월 20일에는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및 김창준 국정자문위원장 임명 청탁을 하였고 주류 및 서적을 교부하던 7월 23일 전후로는 특강 청탁 및 공간 미술작품 비치 청탁을 하였고 디올 가방을 교부하던 2022년 9월 13일 직전에는 친형 명절 선물 청탁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최 아브라함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각 금품 교부의 전후로 새로운 청탁이 이어지거나 기존 청탁의 실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된 점을 비추어보면 금품 교부와 청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던 민간인이자
특정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목사인 최 아브라함이 이처럼 국정과 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또는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아브라함이 걷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민간 외교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 보완을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김건희와 최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금품 수수와 구체적 청탁이 연이어 무리하게 반복된 점에 피고인이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 직접 호응한 운동 등을 보태보면 피고인은 최 아브라함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와 결부된 어떠한 대가 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